안녕하세요.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그 사택의 경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. 기숙사라고도 저희가 통상 표현을 하죠.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택하고 기숙사는 조금 달라요. 사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고 그 제3자가 주거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그냥 자취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주로 병원에서 사택을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골에 왔을 때 사택 제공하는 그런 사택은 아니잖아요. 월세방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뭐 다수의 직원이 뭐 출입문이 정해져 있고 뭐 비상계단이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체 거주 인원의 절반 이상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뭐 식당 시설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주방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숙사인데 병원에서 기숙사를 만들거나 뭐 임차해 갖고 제공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이 사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사택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계약일 텐데 사업주인 내가 병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사택으로 제공하든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 이 원룸을 임차를 한 다음에 이 원룸을 그 사택으로 제공하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약의 주체는 사업주가 돼야 돼요. 월세도 사업용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되고요. 그래서 계약은 사업주인 내가 해야 된다.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다. 라고 하고요. 보증금도 당연히 계약 주체인 내가 내야 되겠죠. 월세는 그 사업용 계좌에서 병원에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라고 하죠. 뭐 평당 뭐 10,000원, 뭐 20,000원 이렇게 책정되는 일반 관리비까지도 병원에서 지출해도 돼요. 근데 전기료, 뭐 수도, 가스 요금 뭐 이런 것들은 해당 직원이 내야 돼요. 만약에 이것까지 병원에서 내준다 그러면 이거는 사택 제공의 이익, 즉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직원 급여를 지급한 걸로 봐요, 따로. 왜냐면 그건 사적인 생활비잖아요. 사택 제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.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택을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기준이 필요한데 이 사택 제공이 어떤 특정 인한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 얘기 뭐냐면 내 직원이 만약에 10명인데 출퇴근하는 직원 중에 거리가 좀 멀다. 예를 들어서 뭐 5km, 10km 이상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사택을 제공하겠습니다. 라고 규정을 해놨다고 한다 그러면 10km 넘어가는 직원 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택에 입주할 수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한 명 찍어서 아 너가 정말 일을 잘하고 이쁜데 너한테만 특별히 사택을 제공할게 이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되고 급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규정 누구에게나 동등해야 된다. 그리고 동등해야 된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직원에게 어떤 차등을 두어서는 안 돼요. 그래서 너는 내가 월세방을 구해줬으니까 다른 직원 연봉 3,000인데 너는 2,900에 하자. 그래도 너 남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. 똑같이 경력 비슷하고 직급 비슷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다 그러면 연봉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지 사택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봉에 대한 차등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친족에 대한 부분인데 내 친족이 이런 사택에 입주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택 제공 경비로 보지는 않습니다. 경비가 아니에요. 무슨 얘기냐면 내 동생이 내 병원에 일하고 있어요. 직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. 직원이니까 직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, 사택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, 경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친족 같은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되질 않아요.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실이 되면 다른 직원들이 대신 거기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이 직원이 퇴사하자마자 여기가 비었어요. 그런 다음에 바로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이 이뻐서 너한테만 특별히 제공하는 거야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사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. 왜냐하면 사택이라는 거는 내가 사업상 필요해서 멀리 출퇴근하는 직원, 그런 직원들한테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특정인한테만 한다 그러면 뭐 증여라든지 아니면 뭐 사적 경비가 될 수 있겠죠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택이 공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없애지 말고 다른 직원이 거기 사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사택에 입주하는 희망 인원이 없을 수 있잖아요. 좀 기간을 조금 둔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크게 주의할 거는 아닌데 우리 임대차 계약할 때 사업주 명의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적으로 이용할 거면서 직원 사택처럼 경비 처리하는 경우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물주랑 하는 거죠. 그 원장인 내가 우리 직원한테 여기 살게 해줄 건데 내가 그래서 좀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안에 이거는 직원 사택용으로 쓸 거다라는 부분을 기재를 한다든지 아니면
사업주인 내 명의로 계약은 하지만 특약상이나 이런 곳에 병원의 사택용이다 했고 병원 가로 열고 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 소명할 때 이게 사택이다라고 좀 주장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